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혜춘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8호에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공동으로 관리, 지원하는 공동안전자 운영 비용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1조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도 공동안전관리자 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도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태 의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그 공단하고 노동부에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지금 현재는 20%예요. 아닙니다. 지금 100% 다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저희도 이제 그 공단 80하고 자부담 10, 우리 시가 이제 10% 이렇게 부담. 공단이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왜 20. 공단이 80% 80% 예. 지금 자부담 20%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에 대한 자부담에 부담 대한 때문에 10%씩 사실 이게 필요성이 없는 의무가 아니니까 부담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군산시 10%, 공단 80%, 자부담 10%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그 예산도 반영하신 거예요? 예, 2천만 원 올해 2026년도 예산으로 그거 반영해 놨습니다. 하려면 다 줘버리지 왜 자부담 남겨놔요 또? 이게 자부담 20%나 10%나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 자부담 내는 것 자체가 괜히 부담스러워서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신청이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80%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부담을 20% 내야 되는데 영세업자 아까 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5인 이상에 대해서 이제 그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넣은 거죠. 근데 비용이 커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것조차도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은 그 자부담 10%를 내서 자부담 20%를 낼 걸 10%를 시가 부담해주면은 이걸 하겠다는 거고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 광주라든지 다른 데서는 이미 해서 좀 많은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만 저희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너무 네. 좋다고 저는 보고 이 사업 시행의 관점에서 자부담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 내냐 안 내냐의 그런 그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자부담을 그냥 없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은 시가금 20%를 다 하자는 건가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것은 향후에 좀 아마 경과를 지켜보고 일단은 산업안전 그 보건공단에서 현재는 80%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는 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적용됐어요. 예.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부담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볼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해서요. 의원님. 지금 이게 그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그 이제 보면 추계를 보면은 올해는 250만 내년에 271만 원 인상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250만 원 예산 추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400명을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채용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실제 인원이 지금 301명밖에 안 됐어요. 미달됐어요. 그래서 400명 작년 채용 인원이 400명인데 올해 301명의 채용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한 69%, 한 70% 정도 삭감됐다고 지금 신문 보도 이게 지금 나오니까. 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단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부분을 현재는 이 사업자에서 20%를 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추세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시가 현재는 지금 2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여기 자료 보면은 지원되고 있다고 돼 있구만요. 현재는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현재 통해서 군산에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뭐 어떤 얘기죠? 공단에서 80%하고 우리 시- 자부담 20% 하고 있고 20% 지금 2명을 예. 지금 지원하고 그렇죠. 있다는 예, 얘기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렇죠. 이제 지원을 좀 하겠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명 지금 현재는 2명이지만 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 지금 이게 수요 조사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공단에서 수요조사 한 거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올해는 251만 원인데 250만 원인데 내년에는 271만 원 지금 인상됐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 정확히 추계를 해보셔봐요. 예. 그러면은 자부담도 올라가거든요.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세 의원님. 지금 어쨌건 이제 소규모 사업장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관리자 한 명이 몇 개 사업장까지 관리를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그 6개에서 10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한 명 6개. 예, 공단에서 지금 한 자료를 보면 그럼 지금 이제 추가 수요가 5명, 3명 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이 군산에 몇 개나 돼요? 파악이 됐나요? 826개가 있습니다. 826개? 예, 예.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0개씩만 묶고 이제 최대 이제 10개로 이제 10개 한정을 잡고.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82명, 83명 정도 나오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할 거면 전체 사업장에다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건 지금 이제 건설 사업장도 좀 있으면 포함이 되잖아요. 50억 미만 사업장.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군산시에서 그리고 엊그제도 한번 돌아가셨어요. 군산에서 작업장에서 이제 사업장 이제 건설 사업장이긴 한데 그래서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어쨌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전체 사업장으로 좀 더 늘려가는 방향 지금 5명뿐만이 아니라 더 늘려서 확대를 해야 이게 사업 이 성과가 나올 거다. 이 예산 투입하는 성과가. 근데 몇 개 사업장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업장은 또 이제 비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비용 추계 문제나 이런 부분 전체 사업장 수가 8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확대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5명을 한 것은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사업체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하겠냐라고 했을 때의 응답을 한 데가 그건 거고요. 그리고 이제 5개 사업체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그 뭐랄까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섞여서 800몇 개지 그 800몇 개가 전부 다 그 막 노출돼서 뭐 하는 그런 사업장 아니고 향후에 이것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은 다 신청 안 했던 사업자들도 또 아마 더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제 사용은 아니지만 어쨌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이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어요. 10m에서 추락을 해도 사는 경우가 있고 1m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사망사고, 산재사고에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매년 한 600명 정도가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군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후진국청 사고가 제일 많아요. 끼임이나 추락 이런 사고들이. 그래서 안전한 사업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정일투도 중요하지만 안전일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혜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 안건인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특별하게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하게 존속기한의 연장사항을 현행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도시개발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촉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태 의원님. 과장님 지금 이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55억 있네요. 예.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마련 근거가 있어요? 기존의 그냥 미장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옛날에 그 인피지구 택지 개발 사업 등을 해가지고 그 토지 매각한 금액입니다. 그 일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설립 목적이 어떻게 돼요? 특별회계 언제 했어요? 설립을?
지금 저희가 2003년 이전으로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의무적으로 정확하지는 있어야 않은데요. 되는 회계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용 재산을 가지고 향후에 다른 그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기도 하고 이제 택지 중에서 일부 아직까지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때문에 사용처를 보면 유지 관리에다가만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예. 이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택지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사업비를 도시계획과가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도 물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거를 좀 그 계속 유지를 해야 나중에 뭐 혹시나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을 시에서 할 경우에 이 특별회계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일반회계에서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단위가 사업비가 이제 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그 일반회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이 좀 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2003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2003년인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자료상으로 이제 가장 설립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것이 미장지구라든지 그건 아니면 유지관리 예산이고 아니요 택지 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택지 개발 사업을 이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의원님. 그 아까 그 재원이 아까 미장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성산? 인피요. 인피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발생이 그 미장지구고 저기 그 인피에서 있으면은 거기만 사용해야 됩니까? 그 외에 사용도 가능합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거기를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다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다른 데다가도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해요. 예. 혹시 그렇다면은 지금 삼북동에 삼북택지지구 있죠? 삼북택지요. 예. 예, 그 지금 자료는 없겠죠. 지금 거기 그 기금이 상당히 난 있을 거라고 지금 봤는데 지금 거기다 사용 않고 엉뚱한데 지금 사용한 것 같거든요. 삼북동 같은 경우는 오래돼가지고 뭐 아마 그러니까 오래돼서 예, 없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 그 당시 시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거기다 사용을 대부분 안 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가 지금 많아요. 안은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원인 발생한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고 거기에 전혀 어떤 사용이 불가능하게 없겠다. 그랬을 때는 다른 지구에 사용해도 되겠지만 전용이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발생 원인 그 지구에서 특별하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 예. 목적 그 목적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 그걸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는 그 특별하게 용도에 맞게끔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지금 예. 50억 남은 부분도 거기서 발생 원인들에서 꼭 그 거기에 준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아니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다는데 거기다 뭐 어떻게 사용해요? 마찬가지예요.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혜춘 경제건설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 기업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토지자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기업 유치 촉진,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 융자 및 2차 보전 방식의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성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은식 의원님. 그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투자진흥기금 운용 현황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한 내역들이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설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 기업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제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권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권은 없었습니다.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촉진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제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권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권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대부료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혜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위 부의 안건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 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2026년 운영 예산으로 15억 1,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중 인건비는 2억 3,600만 원, 기본 경비는 7,600만 원, 사업비는 12억 200만 원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 상권 공동체 자생력 강화 사업, 청년몰 및 프리마켓 활성화, 골목형 상점과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 및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권활성화대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권관리기구인 군산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경모 의원님. 예, 한경모 의원입니다. 지금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그 2025년도에는 지금 12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지금 15억으로 늘죠. 네. 네. 느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인건비로 해가지고요. 그 물가 상승과 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좀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1,887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운영비는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를 지금 사업비에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 별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운영비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운영비가 감소가 되었고요. 136만 9천 원이요. 그리고 사업비는 배달의 명수나 청년몰 사업이나 플리마켓 골목형 상점과 발굴 사업이 또 올해보다 내년 지금 하반기에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2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과연 필요한
재단인지 여쭙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의 명수를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옮겼기 때문에 하는 거 빼고는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상권 활성화를 시킨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상권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상권을 살리면 다른 상권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똑같은 인구가 돌아가는데 그러잖아요. 같은 비용을 지출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쪽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저쪽 상권이 장사가 안 되고 과연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이 그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배달의 명수야 위탁해서 주문 내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뭐 직원들 뭐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뭐 공무원 1명 파견, 공무원 1명 파견한 사람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6급 상당 직원이 지금 파견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연봉 한 7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여기에 인건비가 우리가 얼마나 갑니까? 2억 3,600이 나가고 이 인건비는 또 별도예요. 그죠? 파견 공무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인건비만 3억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과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상권을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의 경쟁력에 대한 적이지 상권을 임의적으로 활성화시킨다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산물 시장에 가면 30개 점포가 있으면 그중에 장사 잘 되는 점포 5개는 장사 잘 돼요. 나머지 장사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과 이게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상권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상권 활성화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이제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도 상권 활성화 재단이 저희가 그 민간이 직접 이렇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소상공인에 맞게 약간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가 확 나타나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이 활성화가 되면 또 저쪽이 좀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전체 상권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적인 예로 한번 청년몰을 관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청년몰이 상당히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임을 날렸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상권 활성화재단 2020년도에 출연이 됐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 청년몰이 공설시장 2층에 있었는데 다 거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14개 점포가 입점을 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뭐 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공단에서 우리 군산시 청년물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권 활성화장이 단적인 예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뭐 좋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몰을 살린 게 노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가 들어가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니어가 안 들어갔으면 지금까지도 실패한 케이스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몰 자꾸 하시는데 거기 들어왔다가 다 망해서 나간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찌됐거나 우리가 15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까 기간이 짧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2020년도 개설을 해서 지금 2025년도 5년간 이미 실행을 해봤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5년 겪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더 과장님?
얼마나 더 운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저기 자유로우니까? 오늘 얼마나 더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사업인데 그걸 5년 해봤으면 됐지. 앞으로 또 뭐 얼마나 더 해봐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지난번에 뭐 현장 방문도 한번 하셨듯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우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었고 사업의 효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사업이고요. 상권 활성화 재단은 앞으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역량이 하루아침에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 조금 더 역량을 많이 발휘해가지고 군산의 지역 상권에 촘촘히 다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권 활성화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군산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군산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똑같을 거예요. 매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양이 똑같을 거예요. 결국 저는 이런 비용 15억 쓰는 것보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뭐 배달 명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가에 고민을 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길이지. 이 재단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어찌됐거나 그냥 의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이 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엄격 냉정한 눈으로 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매년 같은 돈을 반복해 쓰면서 아까도 뭐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계장님 한 분가 있는데 파견을 뭐로 내보냅니까? 아예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러지. 7천만 원짜리가 할 일 없어 거기서 옥상옥 하고 있어요. 우리 계장급 하나가 거기 파견 나가서 옥상옥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일을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계속 존속을 시킬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구 의원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르네상스 사업이 상권 활성 이 재단이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업단이긴 합니다. 네. 근데 같이 천만의 했던 부분이기 말씀이라고요. 때문에. 네네. 본 의원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르네상스 사업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인건비고 뭐고 전부 다 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잘못됐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본 의원이 저 시정 질문하고 다 했는데 그걸 잘 아시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 시에서 그 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하다가 그만둔 데도 몇 군데인가 알아요? 재단하다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가잖아요. 배달의 명수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술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돈 줘서 개발했는데 기술권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쪽에다 줘서 그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줘서 개발하면 그걸 우리 시 것으로 해야잖아요.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시정 질문 때도 김길준 시장이 100년 장학기 일을 해서 군산 100년
시민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개항 100주년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36억인가 35억인가 만들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로 지금 우리 시에다 크게 보고도 안 해.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왜? 그때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돈 10,000원씩 얼마씩 다 부자 내가지고 지금 35억을 했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쓰고 있어요. 몇 명이서 이사라고. 이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배달의 명수도 이거 마찬가지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뒤고 남아요.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만 가지고도 이게 그 주변에다가 그냥 우리 시가 그 돈으로 땅을 사면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만 해줘도 그 근방이 살아나는. 근데 그게 뭐 거기서 하는 게 뭐 하나 이거 해주고, 사업이라는 것은요 자유경쟁이에요. 시장이 자유경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서로가 경쟁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거 주차장 좀 해달라면 주차장만 해줘도 된다. 한때는 그렇게 얘기해도요. 특혜를 준다고 주차장. 시정질문에서 저 시장님이 특혜 운운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산에 뭐들어 주차장을 만들어요. 주차장 만드는 근처는 전부 다 저 특혜 줬겠네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활성화 재단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떠나고 이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공모를 해서 그걸 따서 거기에서 10억을 따오든 20억짜리든 30억을 따든 딴 그 돈 가지고 우리 시가 50% 지원하고 국비 50%면 거기에서 그 돈으로 인건비도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지역을 갖다 섹터를 공무원 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제대로 한 다음에 그걸 기하로 해서 또 공모 따서 하고, 이게 진짜 상권 활성화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주고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거기다 하라고 맡기고 위탁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공기다. 그래서 그 선을 바로 그어라. 상권 활성화는 없이라는 게 아니네. 그들이 공모해서 따다가 우리 시에서 이걸 A라는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공모를 했더니 땄다. 그러니 이거 해달라면 우리 시가 그 돈만 주면은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거를 해서 성과를 올리면 또 그 성과를 해서 또 따오고 이랬을 때 발전이 되는 것이죠. 시장님이 얘기할 때니 50년, 30년, 100년 가면 다 군산이 다 저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만 똑같이 얘기하시네. 시정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시장님이. 동서남북에다가 지원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이게 발전하는 거냐 그랬더니 10년, 20년, 100년 가면 다 고로 발전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꼭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랑 미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안 되니까 이 앞으로 재단은 그렇게 가셔요. 분리해서 공모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나머지 사업은 우리 시가 하고. 왜 공무원까지 파견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응? 공무원이 저 센터장인가요? 꼼짝 못해요. 응? 계장이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잘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년 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의안. 이거 동의하면은 여기서 출연금은 우리가 이 올라온 대로 다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동의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정의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년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지역에 물론 그들이 다 유권자고 또 그들이 다 여론 조성하고 그래서 선거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뽑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져가지고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에 그걸 갖다가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시가 상가가 살아가고 상인들이 정말로 개인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 때는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아까 우리 박광일 의원님이 그런 부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예. 해가지고 그리고 동의한다면 그리고 정의 때 아까 그런 말씀 충분히 나누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 경제과 소관 부의 안건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출 한도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 기한은 3년, 1.7% 초과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5%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시와 협약은행 1:1 매출 출연을 통해 각 1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 규모를 250억 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전북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 안건인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일하는 모든 군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상생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52개 광역 기초단체의 노동권익센터 사례를 비추어 노동시장과 노동 실태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노동정책 개발, 노동상담 및 안전교육 등 노동환경 변화에 신중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바꾸자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업주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 3항 및 군산시 노동기본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주요 내용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해당 사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일 위원님. 예, 과장님 이게 지금 3명 운영 인력이 3명이 센터장 하나에 팀원 둘.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요, 아니면은 다른 지금 전라북도에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보통 뭐 다른 지자체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가 파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건수는 조금 그래서 확인. 저는 이게 인원이 줄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늘리는 건 쉬워도. 네. 추이를 봐서 직원을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이 그 권익센터에 그 상담이 올지도 모르는데 직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상담 그 보조금 3,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상담하는 비용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건수를 지금 정확히 여기다 어디 메모해놨는데 못 찾겠는데요. 좀 건수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거 외에도 사업을 좀 몇 가지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 채용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그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군산시가 이제 국가산단이라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산단을 갖고 있고 근로자 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 같은 부분도 위험사업적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에 반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효율성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검토해서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네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구 의원님. 그런데 상당히 많이가 어떻게 추산해야 돼요? 상당히 많다고 답변을 했는데 상담 일지를 아니, 건수.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고 얼마를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이게 한 번에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무사를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월에 한 제가 죄송합니다. 또 몇 개? 한 달에 한 2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요. 한 달에 20명 정도요? 네,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 연결해 줘야 되다 보니 그게 계속 이렇게 숫자가 또 누적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의원님, 이 노동권익센터는 물론 상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우리 그 노동기본조례 그 12조에 보면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관련 부분에 일단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근로 환경이나 기업 환경 이런 거를 먼저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인원 쓰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요? 이 업무를 사람 어디서? 뽑아가지고 팀장. 저희가 이거는 이거 공개 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요.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이니까 예. 민간한테 맡겨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그냥 얘기를 잘하셔야지 우리가 네. 하는 걸로. 아니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네, 민간 전문 기관에 그 위탁을 할 거고 운영기관에서 사람 뽑는 거죠. 예,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서 이대로 우리 박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게
네. 센터장 하나 뽑으면 센터장이 이렇게 하다가 직원 하나 뽑고 이런 식의 어떤 쪽으로 가야지 뭐 전주나 뭐 이런 익산 이런 데처럼 몇 명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서 바로 뽑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 거기는 조금 그렇게 사실 하겠다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다는 것이죠. 네, 네. 예, 그걸 어쨌든 의회에서 얘기한 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네, 한경보 의원님. 네, 한경보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노동권익센터 네. 설치 이전에는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지금 민노총 쪽에서요. 상담소장님 한 분이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정규직, 우리가 예.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나요? 보조금 보조금으로 얼마나 지출했나? 3,400 정도 나갔습니다. 3,400만 원 예, 지출이 근데 됐죠. 이제 이 노동권익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보조금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절감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그 노동 그 권익센터가 위탁 운영을 대부분 하는데 네. 직영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가 있죠. 직영 전국적으로. 4군데 하고 있었어요. 예,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예. 4군데 정도 하고 있고. 그럼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노동권익센터를 누가 운영하냐? 네. 사실은 다 거의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거의 가져가요. 노총에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48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민노총이 20건 정도 되고요. 한노총이 8건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또 센터들이 있고요.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역할들을 이미 노총에 다 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사업주들 굉장히 힘들게 해가면서 괴롭히면서 권익을 다 찾아가요. 사실은 근데 이 이제 노동권익센터가 필요한 건 뭐냐?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디 가서 정말 그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노동권익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총은 양대 노총은 거의 가입된 노동자들은 노총에서 다 대변해주고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다 해줘요. 그래서 노총에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몇만 원씩 어떤 경우는 저기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돈도 더 많이 내요. 안 내면 사업장에 아예 못 들게 해요. 민주노총에서 그 사업장을 맡으면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일하고 싶은데 민주노총이 아니면 못 들게 쫓아내요. 한국노총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완전 그래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노총들이 자기 권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그 답변하실 때 건수가 많다고 그래 20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저희 그 이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월에 이제 얼마씩 급여 차원에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상담 일지가 첨부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 일지를 그래서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내용 읽어보죠. 이렇게 결제할 때. 결제할 때 뭐라고 써 있던가요? 그 채무가 되었거나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담소장이 이제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그 내용들이 상담 일지에 써 일지를 있어요. 3년치 지금 몇 년간 운영했죠? 거기서? 지금 몇 년인지는 사실 정확지는 않은데. 그 상담 일지를 그거는 민간 경상보조이기 때문에요. 위탁이 아니라 민간 경상보조 나갔죠? 네, 상담 일지를 낸다는 거예요?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국장님 말씀이. 아니 민간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위탁한 게 아닙니다. 민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민상 경상보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월급 그 3천 얼마 나가는 분에 대한 그분이 상담을 한 일지를 보셨다며 결제를 하셨다며요, 과장님께서. 첨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시라고. 대체 뭔 상담을 어떻게 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아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양대 노총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를 상담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또 소상공인 노조는 또 편의점들은 또 편의점 노조로 빠지고 어디는 뭐로 빠지고 다 이 노조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거기서 권익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익보호를 해주는 대신에 노조비를 받는 거고
그 노조비로 그 노조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가 조례를 이제 통과를 시켰고 저기 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노동권익센터를 할 건데 제대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저기 인원 뽑는 것도 뭐 센터장이 뭔 필요해? 센터장 혼자 일하면 어째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수요에 따라서 가란 말이에요. 상담 건수가 처리할 건수가 없다. 그러면 혼자서 부담스럽다. 2명은 들리고, 2명이 어렵다. 그럼 3명 들리고 이렇게 가지. 상담소 권익센터 만들어 놓고 일거리 없으면 놀고 먹으랍니까? 상담도 상담인데 이제 기업에 찾아가 가지고 현장 교육도 좀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까지 좀 생각한 겁니다. 교육이 여기에 그 사업에 그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아까 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근다고 뭐 센터장이라 해서 막 자기는 센터장이니까 하고 이러지 말고 실무선에서 같이 뛸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그 저기를 그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저기를 확장을 해가란 말이에요. 일이 많으면 또 누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딱 열 때부터 우리가 몇 건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좀 과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시 의원님. 지금 여기 이번 그 안이 두 가지죠. 지금 노동권익센터 설치하고 위탁동의안 두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건입니다. 아니 설치 및 예.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 설치에 대해서 한 건, 그다음에 그 설치됐을 때 민간 위탁 동의안 지금 두 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설치는 그 삼복동에 있는 근로복지관 1층에 교육장을 약간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센터 제가 지금 금융복지 센터는 상담센터 없잖아요. 하듯이 예. 센터는 없죠 지금. 네. 센터가 없으니까 센터 설치 한 건,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간 위탁 동의안 한 건 이렇게 두 건 별도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이게 지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권익센터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네. 나는 여기서 오늘 설치한 것만 동의를 하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민간 위탁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여기 권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거의 동료원이 뭐 발언했는데 거의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에 권익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런 센터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위탁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직영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저 금융복지센터 같은데 취업센터인데 거기에 뭐 공인노무사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그 전문가 배치해서 상담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위탁 줘 가지고 할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설치는 필요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탁 동의한 것은 별도 건으로 좀 처리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한세 의원님. 그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기본조례가 제정이 몇 년도에 됐죠? 22년에 됐습니다. 22년도인가 됐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25년도 이제서야 이제 센터 권익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군산시 노동기본조례 제 10여조에 보면 설치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한다고 이제 쭉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라든가 사업자 인식 개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5번째 노동안전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노동인권센터가 주로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각 지청에 파견되어서 노동 상담하고 있는 노무사들을 폐지를 할 거라고 지금 거의 확정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민간 노동권익센터를 13억 정도 30개소로 확대 개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의 역할로서는 더 이상 산재 예방이나 역할을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정부 노동부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새 정부 들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재 관련해서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징벌을 과하는, 그러니까 벌금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때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안전한 일터가 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겠다,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는 식의 인식의 개선을 해준다는 게 지금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건 노동자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쪽의 건설 쪽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건 사업자건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예상이 되면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그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노동자가 재투입되는, 그래서 사용자건 노동자건 작업 중지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문화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지 않으면 산재 문제건 노동 문화가 개선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일터, 공정 일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노동권익센터라고 봐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지청 사내의 노무사의 상담제도를 다 노무사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던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비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서은식 의원님의 의견도 좀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설치와 위탁 이 부분은 같이 물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 거의 대부분이 민노총이 하고 몇 개를 한국노총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외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관련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과 이것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민간 공개 모집이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직이 들어오든 간에 기본조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조인가에 보면 그 위원회 설치가 돼 있죠. 네.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 사업 이것들 다 심의하고 계획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년에 만약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어떤 노동자 권익 개선이나 인식 개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산재 예방 쪽에 중점적으로 좀 가져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엊그제도 군산 금강에서 작업하다가 우리 근로자 한 명 들어가셨고요. 익산에서도 한 명 들어가셨어요. 어제. 군산에서 22년도부터 5년도까지인가 거의 한 40명이 들어가셨어요. 1년에 600명이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인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다 투입을 해서라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 좀 막자. 특히나 군산에서 그리고 산재 사망 대부분 보면 후진국해요. 70% 이상이. 추락이나 끼임, 충돌이에요. 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움직이면 그런 문화만 딱 정착이 돼 있으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없을 텐데 혼자 보내요. 그것도 실습원 학생을 혼자 보내서 사망 사고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건 인력이건 다 투입해서라도 내년부터 좀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올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고용노동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억의 예산을 30개소에 공모를 하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자체하고 국가 중앙정부하고 5대5 정도 예산을 지금 매칭할 것 같은데 거기 공모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도 더 갖다가 더 확장을 시키는, 그래서 산재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좀 중점적으로 인권센터가 개입해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